여러분, 자, 잠깐 잘 쉬셨나요? 자,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전체 요리와 샐러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어요. 전체 요리와 샐러드, 우리 생각할 때 신선한 그러한 채소류를 같이 곁들여서 만든,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식전에 먹도록 우리 식욕을 돋구어주는 그러한 신맛과 짠맛을 주로 사용했다. 물론 전체 요리는 조금 단맛을 같이 겸했기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핑거푸드로 우리 전체 요리, 오르데브르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연회에 갔을 때 들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요리였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우리 보통 블란서 요리에서 샐러드와 일반 이탈리아 요리에서 샐러드의 차이점, 양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블란서 요리는 굉장히 이쁘게 담는 그러한 형태, 간단하게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포크를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샐러드류를 제공을 하고, 이탈리아에는 조금 우리 대식가 그 어떤 씀씀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크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샐러드에 나이프를 사용하는 나라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양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탈리아에 가서 직접 가정식이란 그 초대를 받아서 드시게 되면 한 상에 다 차려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가지씩 이렇게 음식을 가져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러한 형태가, 물론 까나페 형태 전체 요리를 같이 제공해서 손님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샐러드를 각자 덜어서 먹는 그런 형태, 나이프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차이점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한 상 차림을 항상 먹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이렇게 덜어서 먹고 하는데, 그러한 이런 코스 요리를 먹을 때에는 한 그 코스의 텀이 굉장히 깁니다. 한 사람이 다 먹었다고 해서 다음 코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테이블에 앉은 그런 손님들이 어느 정도의 식사가 다 마무리될 때쯤 또는 마무리된 후에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 코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사의 속도의 조절을 잘 해줘야지 그 포만감을 조금 줄여가면서 다음 마지막 코스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채소류를 많이 사용하고 전체 요리에 사용하는 그러한 드레싱도 이전에는 마요네즈와 케찹 종류를 사용하는 이런 무거운 드레싱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가벼운 그러한 형태, 건강을 생각하면서 가볍게 먹는 그런 형태의 드레싱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또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체 샐러드,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같이 곁들이는, 다음 시간에 우리 메인 조리에 대해서 같이 학습할 건데 여기에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소스와 그런 샐러드, 드레싱에 대한 종류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구성으로 소스 조리에 대해서 같이 넣어놨다는 거. 여러분들이 소스를 보면서 어떻게 유래가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 조리와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조리를 열거하고 올바르게 표기할 수 있으면 되겠고, 각 소스의 조리 용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아메리칸 소스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소스는 참 웃긴 말도 있어요. 어떤 유래가 있냐면 어떤 그 조리사가 남은 식재료를 다 넣어서 끓여서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식사를 제공받은 그 미국인이 이게 무슨 소스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물어봤다라고 해서 아메리칸 소스라 불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자, 아메리칸 소스는 갑각류 껍질과 생선뼈를 생내서 볶아줘요. 이때 볶아줄 때 태우지 않도록 타게 되면 이 탄맛이 소스에 배이게 됩니다. 그럼 모든 음식의 맛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렇지만 너무 태우지 않기 위해서 너무 익히지 않게 되면, 굽지 않게 되면 비릿한 향이 그대로 소스에 배이게 돼서 음식 맛을 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굽는 정도, 수분이 없어질 정도와 컬러의 유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굽는다라는 거. 이러한 껍질류, 각각의 껍질을 그런 구운 것에
채소, 향신료 등을 넣어서 끓여서 체에 거른 후 한 번 더 끓여서 농도를 맞춰 놓은 소스를 우리 아메리칸 소스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발사믹 소스가 있습니다. 밑에 사진이 통으로 있지만 그 밑부분을 보게 되면 시각적으로 위에 뿌려놓은 그런 발사믹 리덕션을 발사믹 소스를 우리가 잘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윗부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발사믹 소스, 이탈리아의 전통 최고급 포도 식초를 가지고 만든 그러한 식초 소스가 발사믹 소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리덕션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해요. 이런 발사믹 식초, 발사믹 비네가를 가지고 농도 있게 여러분들이 그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빵이 제공이 되죠. 빵에를 우리 찍어 먹을 때 올리브 오일과 이 발사믹 식초, 발사믹 비네가를 같이 곁들여서 찍어 먹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까만 액체가 발사믹 비네가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리에 같이 곁들임으로 모양을 내고 뿌려줄 때 우리가 사용할 때는 농도가 일정한 농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농도를 맞춰서 만드는 것을 발사믹 리덕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사믹 리덕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 리덕션을 만들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채소에서 나오는 그러한 수분과 오일과 버터도 같이 들어가고 올리브 오일도 들어가죠. 그때 이러한 그 원액과 수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한 온도에서 우리가 룰을 넣어서 농도를 조절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줘야 돼요. 난 자신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냥 원액을 졸여서 거기에 단맛, 컬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설탕이나 아니면 꿀 종류를 넣어서 그 단맛을 유지하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이러한 분리되는 현상은 보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각 업장별로 우리 원가도 따져야 되고 그 업장만의 어떤 특징적인 맛을 내기 위해서 보통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이러한 원액을 가지고 졸여서 거기에 단맛을 부여하는 컬러를 윤기를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미륵바나 다양한 향채소를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맛 성분을 그대로 고객들에게 이것은 발사믹 비네가야 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그런 맛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이런 발사믹 비네가가 원가가 높기 때문에 한번 대량으로 만들 때 분리돼서 실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코스트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하면서 만드는 법, 온도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사믹 소스, 이탈리아의 전통 최고급 포도 식초로 만든 소스가 발사믹 소스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비큐 소스가 있습니다. 바비큐 소스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품목에서도 간단하게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나 양파, 머스타드, 흑설탕, 거기에 신맛을 줄 수 있는 식초, 그리고 갖가지 채소, 그리고 조미료와 향신료 등을 넣어서 매콤하게 만든 소스가 바로 바비큐 소스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비큐 소스도 여러분들이 만들 때 주의할 점, 항상 소스를 만들 때는 분리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베어네이즈 소스가 있습니다. 베어네이즈 소스는 우리 보통 보면 식초, 후추, 그리고 이탈리아에 우린 그 토마토 소스 끓일 때 우리 부추같이 생겼어요. 타라곤, 그리고 샬롯. 우리 샬롯은 오니언과 좀 다릅니다. 오니언은 흰색의 이런 큰 포션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샬롯은 단단하고 아주 작은 미니 양파와 같은, 여러분들이 전통시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본 경우도 있을 거예요. 빨간 그런 그 작은 양파를 우리가 샬롯이다라고 합니다. 이 샬롯을 바짝 졸여서 거기에 물과 와인을 넣고 체에 걸러서 만든 소스를 우리 베어네이즈 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어네이즈 소스에 우리 갖다 보면 우리 달걀 노른자를 넣고 거품기를 저어가면서 농도를 만들어낸 그러한 소스, 정제 버터와 함께 분리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이러한 소스, 베어네이즈 소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사멜 소스가 있습니다. 베사멜 소스는 우리 많이 끓여봤죠. 이 베사멜 소스도 마찬가지로 크림에 있는 그런 단백질 성분과 이런 수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잘 엉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렇지만 덩어리가 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베샤멜 소스의 가장 큰 오작은 덩어리가 지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를 굉장히 잘 맞춰야 돼요. 이런 크림 종류는 식게 되면 농도가 굳게 되죠. 그래서 뻑뻑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농도 조절을 내가 조금 묽다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농도보다 조금 묽을 때 마무리를 해 주셔야 고객들이 식사에 제공할 때, 열이 다 식을 때 뻑뻑하지 않은 그러한 소스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버터와 밀가루를 넣어서 동량으로 해서 룰을 만들죠. 섞어서 색이 변하지 않게 볶은 다음에 우유와 채소, 향신료를 넣고 은근히 졸인 소스를 우리 베샤멜 소스다. 우리 베샤멜 소스는 흰색 소스를 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같이 토마토 소스를 약간 넣게 되면 사진과 같이 이 로제 소스로 바뀌면서 약간 부드러운 그러한 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흰색 그 색을, 위에 있는 그 색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래서 룰을 볶아서 사용할 때도 화이트 룰을 사용한다라는 거. 화이트 룰을 사용해서 그대로 만드는 거. 만약에 우리 로제를 사용한다 그러면 블론드 룰을 만들어서 사용하겠죠. 그 중간 정도의 색, 이런 룰을 농도를 맞출 때도 소스의 컬러에 맞춰서 룰에 볶는 그런 정도도 조절해서 농우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샤멜 소스는 일반적으로 우리 다른 소스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소스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만들기가 어렵진 않지만 그러한 농도에 주의를 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하게 형태를 변화시켜서 쓸 수가 있는 그러한 소스가 베샤멜 소스다라는 것. 우리 베샤멜 소스 보통 생선류 그리고 각각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각각류의 붉은빛의 그러한 식재료를 사용할 때 이렇게 로제 시켜서 이런 토마토의 그러한 향긋한 맛과 그리고 약간 매콤한 맛을 넣어서 만든 그러한 변화된 형태 베샤멜 소스를 사용한다. 베샤멜 소스는 우리 앞에서 보았던 5대 모체 소스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비가라드 소스가 있습니다. 이 비가라드 소스는 큐라소를 만드는 오렌지를 우리가 비가라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이용해서 만든 소스를 비가라드 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오리구이, 오리 요리에 같이 곁들여서 나가는, 거기에 오렌지 제스트도 같이 곁들여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러한 소스가 비가리드 소스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 요리에 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조금 높은 난이도의 그런 시험을 볼 때 이런 베가라드 소스를 같이 곁들이세요라고 할 때 보통 주 재료가 오리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들 때도 우리 제스트가 너무 흐물흐물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고, 그리고 색감, 컬러를 잘 유지하고 물기 정도, 되기 정도를 잘 체크를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라운 소스가 있습니다. 브라운 소스는 육류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즙을 이용해서 진한 맛을 그대로 음식과 같이 곁들여서 제공하는 소스, 우리 대표적인 갈색 소스를 브라운 소스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브라운 소스도 다른 소스의 기본이 됩니다. 우리 5대 모체 소스는 기본 소스예요. 컬러에 따라서 5대 모체 소스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 컬러에 따라서 파생된 소스가 10,000가지가 넘어갈 정도로 소스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뿌리를 찾아간다고 할 때 5대 모체 소스를 기본 베이직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른 소스를 파생시킨, 창출해낸 그러한 소스이다.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만들면서 내가 오픈한, 내가 창업한 나만의 업장에서 어떠한 소스를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모체 소스에서 파생된 소스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고객들이 설명해 줄 때 고객들을 더 신뢰가 갈 수 있고 설득력이 있겠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소스가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맨 앞에 나왔던 아메리칸 소스처럼 미국인이 어떤 소스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미국 사람이 물어봤다고 해서 아메리칸 소스다 이렇게 붙이기보다는 이러한 모체 소스를 가지고 설명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고객들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조회사가 되지 않을까
영양을 담당하는 파트의 관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면 브라운 스탁이 있습니다. 브라운 스탁도 지금 보면 사진이 조금 깨진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실 건데, 이 브라운 스탁도 마찬가지로 이런 브라운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인 그러한 뼈, 그리고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을 그대로 흘러나와서 묽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형태, 육수를 우리가 브라운 스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라운 스탁은 육류를 뼈째 갈색이 될 때까지 볶거나 오븐에 구워서 양파, 당근, 샐러리, 이 양파, 당근, 샐러리를 우리가 미륵부하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소 삼형제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기억 못하시면, 자, 양파 1과 당근, 샐러리 1대 0.5, 0.5의 비율로 볶아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서 보통 업장에서 사용할 때는 양파와 당근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샐러리의 양은 조금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0.25 정도로 줄입니다. 왜냐하면 이 샐러리 향이 너무 강한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조금 반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샐러리 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볶아서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브라운 스탁, 브라운 소스를 만들 때 우리 그 육류를 같이 채소와 같이 태워서 만드는데, 육류를 태울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타서 탄맛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형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할 때 보면 외국 셰프들이 업장의 장으로 있으면 보통 이러한 형태가 오븐을 많이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오븐에 갓 채소를, 향채소를 같이 곁들여주고 허브도 같이 얹어서 그대로 통으로 구우면서 그 뼈에도 이 향이 배일 수 있도록 하면서 끓여내는 그런 형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국내 셰프들은 뼈는 뼈대로 따로 태우고 향채소는 또 따로 볶아서 나중에 팥에 같이 넣고 끓여주는 그러한 형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맛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드는 형태의 차이, 어떤 방법의 차이,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때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맛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허브, 그리고 마지막에 토마토 페이스트, 그리고 토마토 퓨레, 이런 종류들을 넣고 끓여냅니다. 그래서 브라운 스탁을 끓여낼 때도 단시간에 끓여내지 않고 이틀, 3일 동안 그 안에 향채소와 뼈에서 나오는 그러한 육즙을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끓여주는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한다는 거. 그렇지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계속 끓이게 되면 스탁이 탁해지게 돼요. 탁해지지 않도록 끓기 시작하면 은은한 불에서 지속적으로 끓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졸여지면 다시 육수를 넣고 다시 끓여서 다시 졸여주고, 이러한 일을 일련의 과정을 반복해서 만드는 그러한 스탁이 있다. 그게 브라운 스탁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스가 브라운 스탁으로 만드는 소스가 브라운 소스다. 스탁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터 소스가 있습니다. 이 버터 소스는 가장 주의할 점은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너무 열을 높은 열에서 만들게 되면 분리가 되고 또 버터에서 좋지 않은 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채소를 같이 넣는다. 보통 양파를 볶아주면서 버터를 조금씩 첨가해주면서 그 어우러진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끓여놓은 그런 형태의 소스가 바로 버터 소스입니다. 버터 소스도 부드러움을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식재료에 같이 겸해서 나가는 그러한 소스이다. 그래서 전통 프랑스 화이트 버터 소스를 가지고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버터 소스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엥겔 버터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보면 노란색의 그런 버터, 또 우리나라에서 제품으로 나오는 흰색 버터가 있어요. 이런 버터를 이용할 때 엉기는 정도, 컬러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서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식재료는 갑각류나 아니면 생선 중에 연어, 그리고 민물 생선 요리에 잘 어울리는 소스가 버터 소스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쇼롱 소스가 있습니다. 이 쇼롱 소스는 토마토 퓨레를 볶아서
앞에서 학습했던 베어네이즈 소스에 섞어서 만든 것을 우리가 쇼롱 소스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구운 양고기나 아니면 닭고기 요리 등에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소스가 쇼롱 소스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칵테일 소스가 있습니다. 이 칵테일 소스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소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마토 케첩과 거기에 우스타 소스, 그리고 식초, 타바스코의 그러한 그 매콤한 맛과 함께 다진 채소, 양념 등을 섞어서 같이 찍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소스류를 제공하는 거 칵테일 소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에멀전이 있습니다. 에멀전은 주의할 점은 서로 녹지 않은 두 가지 액체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쪽의 작은 입자 쪽으로 분산된 상태를 에멀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 오일을 같이 이용하고 어떤 그 오렌지 즙이나 아니면 레몬즙을 가지고 짜서 같이 섞을 때 이렇게 흘러 들어간 형태를 우리가 에멀전이다, 또는 우리 그 화이트 그러한 소스에 색감을 넣은 것들, 흘러 들어가게끔 만든 것들, 이런 것들도 에멀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 소스가 있습니다. 이 폼 소스는 예전에는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폼 소스를 많이 볼 겁니다. 폼 소스는 어떤 시각적인 부드러움을 주는 것도 있고 식감적으로도 부드러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맥주의 거품처럼 이렇게 부드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 또 식재료가 있다면 식재료를 살짝 덮어주면서 또 속이 보이게끔 만드는 그러한 부드러움을 주는 형태를 우리가 폼 소스다. 그래서 폼 소스는 거품 소스를 얘기하는데 보통 우유와 생크림, 달걀 신자 등을 이용해서 우리 휘퍼로를 이용해서 거품을 만들어서 위에 폼을 뿌려주는 그러한 소스가 폼 소스다. 이 폼 소스도 그냥 우유, 생크림, 달걀 신자만 넣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컬러를 내가 원하는 컬러의 식재료 즙을 넣어서 그 컬러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폼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렌치 드레싱이 있습니다. 프렌치 드레싱은 오일과 식초에 다진 채소나 양념을 넣어서 만든 드레싱과 마요네즈를 기본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서 우리에게 프렌치 드레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주로 샐러드 드레싱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들, 우리 프렌치 드레싱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고추장 소스, 우리 국내 소스겠죠. 고추장 소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레드 페퍼 패스트 소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고추장 소스이다. 그리고 한식의 세계화를 만들 때 우리 고추장, 전통 장류인 고추장을 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우리 고추장 소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레이비 소스 있습니다. 그레이비 소스는 육류를 굽고 생긴 육즙에 스탁, 와인, 우유, 밀가루 등을 넣고 소금, 후추 등으로 양념해서 끓여낸 소스를 우리 그레이비 소스, 색이 짙은 갈색 또는 옅은 갈색을 나타내게끔 만들어낸 그러한 소스가 그레이비 소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홀랜다이즈 소스입니다. 우리 5대 모체 소스 중에 들어가 있죠. 홀랜다이즈, 노란색을 나타내는 홀랜다이즈 소스. 보통 보면 블랙퍼스트 먹을 때 같이 위에 계란 위에라든지 이런 데 뿌려서 그 형태를 그대로 살라만다에 구워서 그 색감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소스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달걀 노른자, 양파, 와인, 화이트 스탁을 넣고 조린 후에 여기에 타라곤을 넣기도 하고 레몬즙을 살짝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몬이나 식초를 넣어서 시큼한 맛도 같이 곁들여주면서 여러 가지 향신료의 맛이 같이 곁들일 수 있도록. 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작이 있습니다. 형태는 비슷하게 홀랜다이즈 소스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살라만다에 얹었을 때 그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컬러를 낼 수 있도록 유지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포인트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이글에 같이 이렇게 얹어서 계란과 같이 얹어서 수란 위에도 많이 올려서 먹는 그런 형태가 홀랜다이즈 소스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오네즈 소스가 있습니다. 리오네즈 소스는 프랑스 리옹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맛이 진해지도록 갈색을 나도록 볶은 다음에 브라운 스탁, 그리고 화이트 와인, 식초, 그리고 파슬리
여러 가지 향신료 등을 넣고 끓여낸 소스를 우리 리오네즈 소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 뷔페에서 제공하는 그런 소스, 브라운 소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리오네즈 소스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소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음은 미릇바. 미릇바는 이러한 소스를 만들 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러한 채소의 그러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맛을 포인트를 줄 때 대파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모르네이 소스가 있습니다. 이 모르네이 소스는 영국 헨리 4세의 정치 고문을 역임한 필립 모르네이의 이름을 따서 만든 소스가 모르네이 소스이다. 예전에는 왕궁에서 어떤 명을 받아서 만든 그러한 조리사들, 어느 정도 지휘적인 위치가 있었던 그러한 조리사들이 만든 이름을 딴 이런 소스도 있다라는 거. 베샤멜 소스에 치즈를 넣어서 만든 소스, 우리 시험 품목에도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모르네이 소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낭뚜아 소스가 있습니다. 낭뚜아 소스는 프랑스 낭트 지방에서 유래된 소스라 그래서 낭뚜아 소스다라고 얘기하고 또 카데날 소스다라고도 불려집니다. 바닷가재나 새우 등의 각각류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소스이다라는 거 보시고요. 이 페스토, 밑에 보면 페스토는 그 철에 나올 때 보관을 할 수 없을 때 조금 이용하려고 할 때 농축시켜서 만든 것을 우리가 페스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페스토, 또 바질 페스토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질, 올리브유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소스, 이탈리아 소스가 페스토 소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주 소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찍어 먹는 그러한 형태의 소스, 가스오브시나 간장, 쌀식초, 그리고 레몬즙이나 유자즙, 정종, 다시마 등을 혼합해서 만들어낸 것. 보통 보면 우리 본주는 생선 회나 해산물 요리, 샤브샤브 등을 많이 찍어 먹는 그런 소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스의 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농우젤에 사용하고 있는 루, 여러분들이 보면 화이트루, 블론드루, 브라운루로 볶는 시간에 따라서 컬러가 변화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볶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부 온도가 300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를 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컬러보다 조금 못 미쳤을 때 조리를 멈춰줘야 내가 원하는 컬러까지 내부의 열에 의해서 간다라는 거, 너무 오버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사는 말 그대로 우리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같이 믹스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런 매콤한 그런 소스다. 보통 토마토를 많이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소스를 우리가 살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초 같은 것을 찍어 먹을 때, 얹어 먹을 때도 이 살사 소스를 곁들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스이다. 비네그레트는 식초가 들어간 것들을 우리가 비네그레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초와 오일을 같이 섞어서 만든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프나드. 타프나드 앞에서 봤듯이 이런 타프노에서 유래된 케이퍼 소스의 일종을 타프나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요거트 소스, 우리 건강을 생각하면서 요거트 소스를 많이 이용하죠. 플레인 요거트에 우유를 넣고 농도를 맞춘 다음에 단맛을 넣는 꿀, 레몬 주스, 타바스코 소스 등을 넣고 휘저어서 만든 소스를 우리 요거트 소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소스의 그러한 조리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요리에 넣은 액체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소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리 입문서에서 가장 먼저 소개한 만큼 소스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맛을 주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소스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고객들의 입맛에 따라서 파생된 소스, 5대 모체 소스에서부터 여러 가지 채소를 곁들이면서 맛을 변화시켜 갖고 그러한 어떤 식재료에 따라서 어떤 소스를 이용할 것인가 광범위하게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개발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럴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메인 조리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스를 같이 곁들여서 어떠한 메인 요리를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샐러드도 좋고 전체 요리도 다 좋지만 메인 요리에 또 관심이 많죠. 그 부분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시간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만드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서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